안녕하세요. 마이다치과 김기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치과에 오늘 처음 오셨는데 어떤 것 때문에 오셨죠? 다른 병원에 잇몸이 조금 불편하게 붓는다던가 뭐 불쾌한 냄새가 나서 병원에 갔더니 사랑니가 바로 앞에 있는 어금니를 여기 이거죠? 왼쪽 아래 거. 네, 밀면서 자라서 뿌리가 지금 아예 다 못 살리는 상태다. 다 죽어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해야 되고 여기에 임플란트? 네,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는 사랑니 발치가 필요한데 엑스레이랑 CT를 찍어보니까 신경관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 병원에선 어려우니 대학병원에 가서 발치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해당 병원에서 임플란트를 하자. 이래서 저는 검색해서 이제 사랑니 잘 하신다고 해서 얘기했거든요. 그 결국에는 요 사랑니 발치를 의뢰를 한 건데. 아니요, 저는 사랑니가 있는지 몰라고 그냥. 그쵸. 아니 그 원장님께서 그 선생님께서 사랑니랑 앞에 치아 앞에 치아 요거 두 개 다 발치를 하라고 대학병원? 그러니까 뭐 앞에 치아 발치는 제 선택이고 사랑니 발치는 무조건 해오라고 하셨는데 할 때 한 번에 두 개를 하면 좋으니 그냥 두 개 하고 오시라. 두 개 하고 오시라. 네. 그래서 사실은 대학병원에 의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오셨는데 이거를 발치한 이유가 이 뿌리가 이제 죽은 뿌리다. 네, 못 살린다. 못 살리니까 뽑아야 된다. 네. 그래서 이거를 못 살리니까 뽑아야 되니까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걸리적거리고 뭐 계속 방해 요소면 빼는 게 좋다. 방해 요소니까 빼야 된다. 네. 그러면은 그 치과를 처음에 가신 이유가 정확히 뭐라 그랬었죠? 잇몸이 약간 부은 것 같기도 하고 불편한 냄새라든가 그런 거 있고 이제 양치할 때 제가 피가 조금 근데 그건 세게 그러니까 요 끝에 어금니 뒤쪽이었겠죠? 네네네. 여기가 좀 피도 나고 냄새도 나고 충치 있는 것처럼 네네네. 그런 냄새가 났었다. 그것 때문에 치과를 갔었다. 네. 결국에는 이걸 뽑자고 이제 하신 거죠. 확실한 건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 임플란트 못 살린다. 이게 뿌리를 못 살리니까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게 가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치과 의사가 환자한테 설명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앞에 계신데 저한테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뭐 이렇게 지금 저한테 전달을 할 때 잘못 전달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의 계획이 임플란트가 아니었고 임플란트를 할 수도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전 가격 상담까지 다 받고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또 많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랑니 앞에 치아에 뭔가 이상이 있어서 신경 치료를 하고 크라운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신경 치료를 계획할 때는 동의를 어디까지 받냐면 발치를 할 수도 있다는 동의를 받아요. 신경 치료를 할 때. 저도 받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신경치료를 못해서 받는 게 아니고 신경치료라는 것이 실패할 확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신경치료가 실패하게 되면 뭐 재신경치료도 하고 치근단 절제술 뭐 여러가지 치근단 수술 뭐 보존 수술을 해서 또 살려볼 기회가 있긴 한데 발치를 하게 될 수도 있으니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은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이거는 신경치료를 잘하는 선생님일수록 이런 동의서를 더 오히려 철저히 받기도 합니다. 그럼 발치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환자가 물어보면 뭘 합니까? 이런 데는 임플란트를 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임플란트를 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는 기본적인 설명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 치아가 신경치료를 하려고 했다면 말이죠. 이런 신경치료를 하는 이유는 보통 이런 경우에 뭐 충치가 있으니까 이제 신경치료를 해야 된다고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혹은 이제 충치가 있던지 없던지 하여튼 그 선생님의 판단은 충치가 심한 충치가 있어서 신경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제대로 지금 전달을 하시는 건가 환자분께서 저한테 확실하게
설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병원에 방금 원래 처음 갔던 병원에 네네. 다시 한번 전화해서 여쭤봤죠. 저번에 네. 했던 게 왜 발치를 해야 되는지, 네네네. 왜 사랑니 발치를 해야 되는지. 네네네. 근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네. 뿌리를 건드리고 있고 임플란트를 할 때 방해 요소기 때문에 만약에 안 한다고 해도 또 밀면서 자라면 어쨌든 방해 요소니까 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 사랑니, 매복 사랑니, 눈에 안 보이는 사랑니거든요. 이건 사랑니가 아니고 이게 맨 뒤에 어금니고, 여기에 이제 이 잇몸을 열면 요 잇몸 속에 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없는 줄 아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없는 줄 아셨죠? 이게 사랑니가 있는 줄도 모르셨잖아요, 그죠? 사랑니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여기가 약간 좀 뭐 냄새 나고 좀 부은 것 같고 막, 그래서 이제 치과를 갔더니 이 치아를 이제 발치하고 임플란트 해야 되는데 뭐 좀 여러 가지 이유로 얘도 뽑아야 되니까 대학 병원 가서 뽑는데, 뽑는 김에 얘도 뽑았고 알아, 뭐 요런 내용이에요. 그죠? 확실하죠. 그래서 사실은 한 번 더 전화해서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선생님의 그런 추천을 일단은 잊어버리고 이게 제 견해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 일단 뭐부터 설명하죠? 그러니까 먼저 이 사랑니를 발치하던 안 하던 그거보다는 이 치아 앞에 어금니, 요 어금니를 꼭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 해야 되냐부터 설명을 할게요. 그죠? 네. 이 치아는 발치뿐만 아니고 사실 신경치료를 해야 되는지도 불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요건 지금 이게 뭐냐면 지금 충치가 두 군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요 옆에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이 위에는 뭐 없어 보이거든요. 네. 없어 보이는데 요 옆에는 이 까맣게 비쳐 보이는 게 이 레진으로 덮어놓은 건데, 네. 요거를 제거하고 나면 까맣게 조금 깊은 충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모릅니다. 이거를 제거하기 전, 레진을 뜯어보기 전까지는 첫 번째 충치가 있는지 없는지, 두 번째 그 충치가 얼마나 깊은지. 그래서 많이 깊으면 신경치료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거의 없거나 조금 있으면 그 충치를 제거하고 다시 레진으로 덮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위에도 검은 게 있어갖고 좀 보기가 싫었다. 평소에 좀 보기가 싫었다. 그러면 요렇게 연결해서 인레이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는 약간 그냥 좀 하얗게 다듬고 여기는 충치가 깊지 않으면 레진으로 다시 메꿀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충치가 있는데 깊으면 신경치료를 해야 될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옆에 충치가 깊다 하더라도 충분히 신경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뭐냐면 이 사랑니랑 맞물려 있는 여기에 충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진만 봐서는 없어 보여요. 없어 보이는데 발치하고 나면 여기 뒤에 충치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사진에서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잇몸을 열고 내가 발치를 할 거니까 잇몸을 연 상태에서 직접 만져보고 눈으로 볼 수 있거든요. 거울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제가 이 뒤쪽에 충치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진단이 더 잘 되겠죠. 그리고 자세히 보면 이 사랑니 머리 주변으로 약간 뼈가 녹아 있긴 있어요. 지금 오른쪽이고 왼쪽인데, 오른쪽에 비해서는 이 검은색 이게 약간 요 앞쪽이 얇은데 여기 약간 두껍게 돼 있거든요. 요 뒤로 해갖고 세균이 이제 들어와서 여기 치주염이 생기는 거예요. 치관주의염이라고도 하고, 이 치조골을 녹이면 이제 치주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기 이런 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깊어지면은 이제 계속 냄새가 난다든지 나중에는 좀 아플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이 사랑니 자체도 현재 스코어 꼭 뽑아야 되는 상황은 아니에요. 꼭 뽑아야 되는 상황은 아닌데 왜 꼭 뽑아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뭔가 확실한 질병이 아니에요. 이건 지금 뭔가 생길랑 말랑 하는 어떤 그런 거고, 이게 나중에 발전이 안 되면은 또 멀쩡하게 그냥 이대로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꼭 질병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요런 매복 사랑니, 신경에 특히 걸려있는 거, 요런 거를 꼭 뽑아야 된다라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일단 그 원칙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추천은 이 사랑니는 이게 신경 같은 거 이렇게 좀 잘 안전하게 수술해 갖고 만약에 잘 뽑았다, 부작용이 크게 안 생겼다 라고 한다면 요 사랑니 부위에 뼈가 잘 차고 그러면 뽑은 상황이 조금 더 나아요. 그럼 아까 약간 부은 느낌, 뭐 음식물이 껴서 뭐 냄새 나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요 치아의 뒤쪽을 깨끗하게 관리하기가 좀 쉬워져요. 그래서 꼭 뽑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랑니를 뽑는 게 저의 입장에서는 좀 더 추천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거고, 이 치아의 뒤쪽에 충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봤을 때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뒤쪽에 충치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려고 사랑니를 뽑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는 그런 게 더 좀 여러모로 좀 좋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뽑는 걸 추천할 수 있는 거고, 앞에 요거는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좀 궁금하긴 하죠. 충치가 있는지 없는지, 깊은지 어쩐지를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궁금하시면 여기만 일단 뜯어보고 충치가 깊은지 어쩐지 그때 다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럼 그때 판단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어떤 선택이 있는지는 제가 미리 설명을 해드린 거고, 요 상황 봐서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요 치아는 발치를 할 필요는 전혀 없고, 사랑니는 좀 뽑는 게 조금 추천이 된다. 이것도 꼭 뽑을 필요는 없는데, 제 입장에서는, 제 견해로는 요거는 뽑는 게 추천이 되고. 그러니까 사랑니가 뭐 앞에 이에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는 건 아직 그런 거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저는 이게 앞에 치아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 그러니까 요런 뼈를 녹이기 때문에 그런 치주염 그런 게 생길 수가 있는 거고, 물론 충치도 앞으로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지금 생기지는 않았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 근데 이제 그거는 확실치는 않은 거예요. 그건 제 판단이고, 제 판단이 다 100% 맞는 건 아니니까. 근데 나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사진상으로 보는 건 좀 불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발치를 한 상태에서, 발치를 할 때 뒤에를 깨끗하게 닦아갖고 이렇게 거울로 보면 보여요. 그리고 만져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뒤쪽 충치는 조금 더 훨씬 더 확실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사진에서는 겹쳐 있어서 사실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나 거의 다름없습니다. 물론 아주 심한 충치는 보여요. 아주 심하면 보이고. 근데 이제 멀쩡한 것도 이렇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고, 여기는 이제 알아보고 싶으시면 알아보는 게 좀 추천이 됩니다. 좀 검게 비쳐 보이는 게 충치일 수도 있는데, 충치라면은 이게 깊어지면은, 만약에 지금은 얕은데 이게 깊어지면은 신경치료를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신경치료하면 크라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덜 깊을 때 다시 레진으로 메꿀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이득이죠. 이제 좀 네네네. 결정이 되나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설명을 드리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충치인지 확인하고, 요거 확인하고, 그 사랑니도 사랑니 사실 신경 때문에 신경관 그거 아니면 그냥 좀 뽑고 싶거든요. 근데 괜히 신경 이거는 이제 감각 이상 확률은 있긴 있어요.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많지 않은 건 사실이긴 한데, 또 이 사실을 알려드리기도 좀 부담스럽긴 해요. 왜냐면 본인이 어떻게 될지는 저는 사실 확실하게는 모르는 거니까. 근데 물론 이제 제가 조심해서 하는데, 그래서 뭐 많이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있을 수도 있다는 거를 알고는 꼭 계셔야 돼요. 이미 어차피 염증이 밑에 그게 있다고 하니까 그냥 그러면 사랑니 발치하고. 맞아요. 이게 또 막 뼛속에 딱 완전히 100% 매복이 돼갖고 막 그러면 자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라서 이게 더 자라진 않아요. 이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냥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막혀 있어갖고 이게 막 뭐 치아를 막 뚫고 올라오진 않거든요. 막 이게 뼈가 걸려 있어서 이게 요 공간 때문에 이제 뭐 올라올 뭐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끝난 겁니다. 여기서 끝났어요. 앞니를 미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서 그냥 그대로 있는 거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럼 혹시 이제 이건 다른 건데, 만약에 사랑니를 뽑으면 저는 교정을 했잖아요.
이게 치열 배저 이렇게 그게 좀 달라질 수도 있나요? 사랑니 때문에. 근데 보통 달라지는 게 요 아래 앞니예요. 아래 앞니가 이렇게 겹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사랑니가 밀어서라기보다는 아래 턱뼈가 조금 그 성장이 좀 계속 조금씩 돼요. 그리고 이제 앞에 부분, 뒤에 부분 좀 다르고, 그다음에 모든 치아는 앞으로 좀 쏠리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겹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 이제 인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니까 하다가 이제 핀트가 잘못 맞으면 이렇게 겹치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되는데 사랑니가 없는 경우도 이렇게 돼요. 사랑니가 미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여부는 사랑니가 크게 그리고 이미 고정을 해놨잖아요. 네. 고정을 해놔서 사랑니 빼는 거에 영향이 크지 않다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게 아니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예. 사랑니가 있든지 없든지 얘랑은 상관성이 없다. 그러면은 사랑니랑 앞에 거 충치 이거 확인하고 네, 이거 확인하고 이거는 빼고. 그래서 이걸 따로따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확인이 더 간단하거든요. 이거 확인부터 하고요. 충치 없다 그러면 마음 편하게 이제 사랑니 뽑으시고 동시에 하시려고요. 그러면 사랑니를 뽑으면은 이제 피가 막 나고 막 그러니까 이걸 먼저 간단히 확인하고 제가 봤을 때는 깊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요. 깊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요거 확인하고 요거 발치하고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방금 그 환자분께서 이제 가셨는데요. 그래서 이 앞에 치아에 이제 속에 충치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거를 해봤더니 충치가 있었고 제거하기 전에 이제 못을 보니까 좀 깊어 보였는데 또 이게 깊긴 깊은데 신경에 닿아 있어서 신경 치료를 꼭 해야 되는 그런 아주 깊은 그런 충치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안에 내면을 좀 처리를 하는 게 있는데 그 내면을 처리하고 이렇게 레진으로 그냥 다시 메꿨습니다. 그리고 위에 부분은 이렇게 검은검은한 거 이거를 제거하려면 또 다시 해야 되는데 일단 다음에 하기를 원하셔서 일단 오늘은 이렇게 다듬어만 드리고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치아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치료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치아이지 발치를 꼭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치료를 해서 보존해서 자연 치아를 가능한 한 오래 쓰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랑니와 매복 사랑니와 그 앞에 치아 이 부분이 항상 좀 문제가 되고 치과 의사들마다도 약간 견해가 다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그런 진단의 그런 복잡성, 검사 결과의 한계, 그다음에 치과 의사마다의 이렇게 의견이 다르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환자분들이 좀 혼란스러워 하신다는 거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대학병원에서 구강외과에서 발치를 의뢰를 많이 하시는데 환자분들은 대기가 오래 걸린다고 해서 이렇게 의뢰서나 뭐 이런 걸 들고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 사랑니 앞에 치아를 같이 발치를 하는 경우 아니면은 그 발치의 이유 뭐 이런 것들이 좀 제 견해와 많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심하게 그러니까 완전히 제 견해랑 너무 다르면 말씀을 드려서 제가 이렇게 뭐 발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지만 또 그 선생님의 견해를 또 환자가 받아들여서 뭐 발치 뭐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런 저런 치과 의사들마다의 견해가 다르다면 그런 다른 견해, 저의 견해를 충분히 또 말씀을 드려서 그게 또 맞다고 생각하면 또 그대로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대학병원 구강외과를 갔다면 과연 7, 8번 그 사랑니랑 그 앞에 치아를 발치를 했을까 안 했을까 좀 뭐 궁금하기도 한데요. 뭐 제가 구강외과 수련 마친 지가 꽤 돼갖고 지금은 뭐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아마도 대학병원에서도 이렇게 쉽게 다 발치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의뢰를 받았다 하더라도 좀 견해가 다르다면 그 견해가 다른 것에 대해서 환자한테는 충분히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또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환자가 이제 알 권리가 있고 환자가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고 또 이렇게 뭐 그냥 뭐 단순히 뭐 충치 치료를 뭐 하냐 마냐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치아를 발치를 하는 그런 어떤 큰 결정인데 치과 의사로서는 왜냐하면 이 치아 하나를 발치하지 않고 보존하고 오래 쓰기 위해 치과사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쉽게 발치하는 그런 결정들이 많은 그런 어떤 노력들, 치과사의 그런 보존적인 자연 치아를 이제 아끼는 그런 마음, 그런 노력들을 너무나 좀 허망하게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환자들이 어떤 그런 발치하냐 안 하냐 그런 선택을 할 때는 충분히 좀 정보를 듣고 신중하게 선택을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뢰가 왔더라도 견해가 너무 다르면 그런 걸 좀 얘기를 할 수는 있죠. 그래서 뭐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물론 뭐 제 견해가 뭐 다 맞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견해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환자분들은 좀 공격적인 그런 견해도 있지만 저처럼 좀 단계별로 진단하고 단계별로 좀 알아보는 그런 계획도 있을 수가 있으니 좀 이런 발치를 결정할 때는 좀 신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